할 줄 아는 사람 제목. Zero consequence of low back pain and core dysfunction. 아, 해석. 신경계. 신경계. 신경근 결과, 오프, 요통, 그리고 코어 기능 부정. 오 맞아요. 그 요통과 그 다음에 코어 디스펑션에 있어서 신경근적 결과들, 네, 또는 영향들이라고도. 영향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내용을 보다 보니까 결과들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안 적어도 내가 뒤에 적혀져 있어요. 네. 빨리 말해주시죠. 오늘 논문은 내용이 좀 많은데 그냥 지태가 뭔가 이걸 보내준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싹 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내 핑계를 내는 것 같은데. 네. 길어진 이유에 대해.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냥 우리 왜 이 LVP 요통에 대해서 좀 필요한가, 운동들이나 이런 게 그런 것들 나오는데 간단해요. 요통은 일반인의 약 50% 이상 경험한다고 보고되어 있고 중요한 건강 문제로 남아있으며 평생 동안 최소한 한 번이라도 요통을 경험할 확률은 70%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간 발생률은 거의 절반 이상의 인구를 포함하고 의료 치료 및 잃어버린 임금이라 하는데 이제 요 치료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돈들 형태로 약 4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비용을 초래한다고 추정되고 있어요. 400원이면 얼마예요? 400억 달러. 곱하기 2,000원 하면 되거든. 400억, 4,000원, 40조 원 되겠다. 미국 기준이에요. 그리고 네. 미국 인구들의 절반. 미국 논문이라서. 그래서 보통 요통의 사회 및 경제적 영향은 이제 우리 이런 문헌 논문들이나 이런 거나 현장에서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데 요통의 높은 유병률을 고려하면 매년 미국 노동 인구의 2%가 허리 통증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또 연간 25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경제적 부담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비특이적 요통 LVP의 유병률은 비특이적 요통의 모호한 진단 및 연구 기반 정의, 그 다음 다양한 원인과 관련된 동반 질환이나 다양성 때문에 다양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요 내용은 그냥 요통이 워낙 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조금 잘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연구 기반이 많다라고만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비특이적 LVP의 문제를 보면 높은 치료 비용이 들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미국 기준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미국은 원래 그게 비싸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재발이 높아서 계속 이제 치료를 받아야 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활동 수준의 제한, 그 다음 재발의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LVP 같은 경우에는 의사나 치료사에게 좀 딜레마를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비특이적 요통에 대해 다양한 치료 전략이 연구되었지만 재발성 특성으로 최적의 치료 전략이 아직 명확하게 정의된 것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비특이적 LVP는 재발, 양성, 그다음 자기 제한적 상태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 상당한 고통과 삶의 질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다양하게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고 해요. 계속해서 필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의사들이 적절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치료 권고를 위해 신중한 평가 및 배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한데 LVP 발생에 기여하는 기본 구조적 및 신경근육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손상의 결과를 고려해서 치료 전략을 개발할 때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논문, 이 글은 LVP를 가진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신경근 결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LVP를 가진 사람들의 신경근 결손에 대해 요추, 골반, 고관절 부위의 안정성, 코어 안정성이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요. 그럼 이제 아까 판단을 잘 해야 된다 했잖아요, 측정을. 그래서 요통 심각도의 주관적 측정이라고 해서 한 가지 테스트가 나와요. 오웨스트리
디서빌리티 인덱스 같은데, 얘네들은 그 피험자들,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에게 설문지를 주는데 장애를 10가지 범주로 나누고요. 그래서 보통 통증 강도, 개인 관리, 뭐 리프팅 들어 올리는 거, 걷기, 앉기, 서기, 수면, 사회생활, 여행 및 가사 취업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제가 찾을 때마다 조금씩 이 구성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뭐 가사 취업 대신 성생활에 대한 질문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에서 20% 미만이면 최소한의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20%에서 40%면 중등도, 40%에서 60%면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요. 이건 주관적인 측정이에요. 주관적. 환자가 느끼는 거. 두 번째도 똑같이 주관적인 측정인데, 얘는 로날드 모리스 디서빌리티 퀘스처네이얼이라는 건데, RDQ는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와 관련된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설문지인데 24가지의 질문을 바탕으로 0에서 24점으로 구분을 하고요. 0점이면 기능장애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요통 심각도 주관적 측정은 LBP로 인한 현재 상태와 기능장애를 설명하기에 간단하고 생각보다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ODI 같은 경우에 우리 맨 처음에 본 뭐 10가지 범주로 나눈 걔네들은 이게 젊고 활동적인 인구에게 적합한 설문조사인데 이전에 요통 에피소드, 그 요통이 있었던 사람들을 참고하면 건강한 대조군과 신경근적 차이를 성공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대요. 이 설문만으로도. 근데 다만 운동선수에 대한 주관적 평가 척도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LBP, 만성요통의 기능장애의 원인을 약간 구조적으로 봤을 때 척추 디스크 손상, 그 다음 후관절의 통증, 그 다음 천장관절의 통증을 합친 게 한 70%를 거의 차지를 한대요. 근데 그 중에서 천장관절 기능장애는 LBP의 15%를 차지하고요. LBP의 10에서 40% 정도는 요추 후관절에서 발생을 하고 있대요. 근데 디스크와 후관절의 결합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건 드물다고 해요. 두 개 중에서. 그리고 또한 꼬리뼈의 기능 부전도 허리 통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한 거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그냥 제안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LBP와 나이에 대해서 있는데, 보통 LBP 가능성은 나이와 함께 증가를 한다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55세에서 64세의 사람들이 가장 높은 유병률을 나타냈지만 45세 미만의 사람들 중에서는 활동 수준 제한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였는데, 그러니까 45세 미만 사람들도 걸리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활동 제한이 제일 많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허리 통증 경험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를 하는데, 평생 유병률은 가장 높아져서 인구의 85%에서 90%가 우리가 일생 동안 그냥 허리 통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고, 약 2%에서 5% 정도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회복.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허리 통증 사례가 있는 사람은 통증이 시작 후부터 6주까지의 한 60%에서 70%의 회복률, 그 다음 12주까지의 80%에서 90%의 회복률을 경험을 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도 잔여 허리 통증 증상 및 재발이 흔하다고 해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오래 지속될수록 직장이나 활동으로 일상생활로 복귀 가능성이 크게 감소를 하고, 특히 오랜 기간 동안 LBP 증상이 있으면 회복 가능성을 좀 줄인다고 해요. 증상을 6개월 이상 보고한 환자는 직장으로 복귀할 확률이 50% 되고, 2년 이상 이제 갖게 되면 직장으로 복귀를 못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는 반복적인 재발하는 LBP와 만성 LBP가 기능 능력을 상당히 제한하며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요.
저 LBP 발병의 위험 요소. 예전의 허리 통증은 향후 허리 통증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가장 좋은 지표로 여겨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 허리 통증이 있었던 사람들은 재발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그러나 신체적 및 생물학적 측정도 허리 통증 예측에 유용한 도구로 입증이 된다. 그러니까 병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체적이나 생물학적 측정도 굉장히 요통에 있어서 예측하기에 중요하다. 그래서 엉덩이, 척추 및 골반 주변의 근육에서의 약함과 불균형 및 복부 근육의 지구성 부족, 햄스트링 타이트니스, 척추 유연성 부족, 요추의 전망 감소일걸요? 감소는 LBP 발병과 위험과 관련이 있고, LBP에는 다양한 요인의 조합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만 반복적인 사례는 만성 장애의 위험으로 인해 주요한 임상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따라서 반복되고 비특이적이며 수술되지 않은 LBP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수술 또는 재활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판자비가 맞을 건데, 판자비라는 사람의 임상적 불안정성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반복적이거나 이런 LBP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적으로 치료해야 할 불안정성이 아니라 요추의 분절적인 제어의 부족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주장하기엔. 그래서 보통 뼈와 인대계통, 근골격계통, 신경제어계통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허리, 척추 및 엉덩이, 골반 같은 주변 부위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을 하는데, 이런 시스템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분절적인 제어의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다. 척추 분절을 중립 위치에서 유지하는 능력은 전반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척추 통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신체의 대부분의 관절의 안정성은 뼈와 인대계통, 근육계통, 신경근육계통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데, 환자가 이러한 시스템 간의 효율적인 조정을 유지하는 능력은 다른 시스템에 불필요한 스트레스 없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 인대, 뼈, 인대, 근육, 신경계통이 전부 다 이제 잘 되면 다른 기능을 할 때 아무런 불편감 없이 할 수 있다고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LBP와 코어 스테빌리티. 이건 그냥 코어에 대한 정의인데, 코어는 흔히 말하는 LPHC, 룸바, 펠빅, 힙 조인트 컴플렉스. 그래서 요 엉덩관절 복합체를 아나? 요추, 골반, 엉덩관절 복합체, 얘네들을 흔히 코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능동적, 수동적 구조는 코어의 정적, 동적 안정성을 제공을 한다 하고요. 얘네들은 사지 움직임의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코어 안정성은 근육 능력, 특히 지구성과 신경근육 제어에 크게 의존적이고 동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 간의 복잡한 관계는 코어 안정성을 제공하며, 활동 중에는 몸통이 골반과 다리 위에서 적절하게 움직이고 위치 잡을 수 있게 한다는데, 골반과 다리가 움직이면서 몸통이 계속 정확한 위치에 있거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고, 이는 차례로 사지 움직임에 안정된 기반이 되며 복잡한 다관절 활동 중에 사지를 통해 전달되는 힘을 효율적으로 흡수를 한다고 해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내가 막 빠른데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요. 전체적인 움직임을 제공하는 근육과 척추의 다양한 분절 사이에 고유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근육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글로벌 머슬하고 로컬 머슬이라고 나눠놨어요. 그래서 글로벌 머슬은 전체적인 움직임을 제공을 하나 분절 안정성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로컬 머슬은 하나 또는 두 개 관절에 걸쳐 분절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해요. 자, 최근 문헌에서는 재발성, 그 다음 비특이적 LBP는 복핵근근의 비효율적 신경근적 조절의 결과라고 하는데,
근육 조직의 결함은 없지만 LVP 있는 사람들은 움직임을 계획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복행근은 우리가 팔다리가 움직이기 전에 활성화가 돼야지 이제 코의 안정성을 잡을 수가 있는데 LVP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LVP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준비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하고요. 이 내용이 없나? 이거는 이제 대학원에서 복행근 예전에 초음파로 볼 때 그 물리치료사 교수님이 말해줬었는데, 보통 이제 요통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복행근의 활성도가 그냥 딜레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팔다리 움직이기 전에 복행근을 먼저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다른 요통 있는 사람들은 그 복행근의 활성도가 다른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늦으니까 안정성을 못 잡고 통증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내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본 것 같은데. 코 안정성이 좋지 않아 부적절하거나 비정상적인 근육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성이나 지속성 때문에 LVP를 가진 사람이 일상생활 활동을 계속함에 따라 잠재적으로 해로운 신체 위치 및 신경 근육 적응이 무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코 안정성이나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근육 활동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뭐 돈 벌러 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계속 함에 따라서 이제 잠재적으로 해로운 신체 위치가 계속 안 좋게 되고 신경 근육 적응이 우세할 수가 있다 해요. 안 좋은 곳이. 그래서 이러한 적응은 LVP의 반복적인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LVP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억제하여 수정되거나 제한된 활동 수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요. 잘못된 위치를 계속 가게 하거나 잘못된 신경 근육이 계속 적응이 우세가 되면 당연히 이렇게 아파진다는 소리고요. 부적절한 신경근 또는 위치 적응은 관절 표면을 과도하고 특이한 힘에 노출시켜 기능장애 부위, 그리고 코어에 국소적인 추가 손상에 노출시켜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부적절한 신경근들이 또는 얘네들의 몸통이나 이런 얘네들의 위치가 적응이 돼버리면 이제 그 잘못된 적응들이 관절 표면을 과도하고 특이한 힘, 원래는 정상적인 힘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코어에, 특히 내가 기능장애가 있는 요통이면 요추 쪽이겠죠. 그쪽에 이제 계속 추가 손상을 노출시켜서 결국은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해요. 이거는 아까 그 판자비 씨가 이제 설명한 건데, 판자비는 척추 안정성을 위해서 3가지 서브 시스템을 제시를 했는데, 총 인대와 뼈는 수동 서브 시스템, 그냥 근육은 능동 서브 시스템, 신경은 조절 서브 시스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척추 중립 위치에서 가동 범위의 조절 서브 시스템의 기능은 LVP의 예방이 중요하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신경이 잘 조절해줘야지 LVP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뜻이고요. 척추의 수동적 구조가 중립 위치에 가동 범위의 각 분절의 안정성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 결국 아까 글로벌 머슬 말할 때도 분절의 안정성에 잘 기여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인대나 뼈가 이런 각 분절에 대한 안정성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딥 로컬 머슬의 부정확한 조절은 허리 부상이나 재발을 유발한다고 하고요. LVP의 신경근 특징인데, 비특이적 LVP는 종종 약한 복부 근육 구조에 기인한다고 여겨지는데, 이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증거가 잘못된 모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LVP가 오면 그냥 우리 겉에 있는 복직근이라든지 얘네들이 그냥 우리 LVP에 문제를 생기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은 조금 증거가 잘못된 모터 프로그램, 증거가 잘못된, 뭐라고 해석되어 있더라. 결국 우리 신경근들의 그 프로그램들이 그냥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문헌에 따르면 허리 통증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서 상지 또는 하지의 말초 움직 전에 여기 나오네. 복행근이 사전에 활성화가 발생해야 되는데 트렁크의 안정화 근육 중 일부가 피드포워드 방식으로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말초 움직임의 수행과 움직임에 대비한 척추 보호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를 한다. 피드포워드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이제 사지 움직이기 전에 복행근 먼저 활성화를 시키고 나서 딴 거를 이제 활성화 시키는 걸 피드포워드를 하고요. LBP를 가진 피험자의 경우 복행근이 사전에 활성화되지 않고 이러한 지연은 척추 분절과 골반이 동적 또는 정적 안정자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 시작 시 척추와 골반의 수동적 구조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해요. 이거 무슨 뜻이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저. 이 세 개 요약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야? 그 복행근이 원래 사전에 활성화돼야지 안정화 잡고 요통이 없는데 요통을 가진 환자는 복행근이 사전에 활성화되지 않아서 안정을 못 잡았기 때문에 요통 생기는 그러니까 피드포워드가 무슨 말인지 알아? 상지 움직이기 전에 활성화를 시키는 그 피드백 같은 경우는 우리가 A라고 하는 무언가를 처치를 하고 피드백을 받잖아. 예, 이번에 11월에 이벤트 하고 어땠는지 피드백을 받는 거잖아. 피드포워드는 이벤트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그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드포워드 방식으로 활성화된다는 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활성화할 때 움직임을 가기 전에 복행근이 먼저 활성화되고 말초에서 이제 힘을 쓸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통 환자들은 그 피드포워드로서의 역할을 복행근이 잘 못하니까 요즘 불안정성 플러스 통증이 만들어진다 이거지. 근데 앞에 말하는 직근이 보통 요통이 이제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복행근이 활성화되지 않는 게 크겠다. 요추의 척추 사이 관절 안정성을 위해서는 동시 수축이 필요한데 정상 자세에서는 무게 중심이 척추에 걸쳐짐으로써 무게 중심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 요추 분절이 열린 상태에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지점은 요추 분절의 수동 제약, 수동적인 억제가 없는 지점이라서 얘를 중립존이라고 하고 안정성을 위해 근육 수축이 필요한 곳이라 해요. 그래서 보통 아까 그 동시 수축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런 요추와 골반은 복행근과 다혈근의 동시 수축으로 효과적인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얘네들은 첫 번째는 복강 내압 증가로 척추 분절 사이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요. 두 번째는 천장관절을 압박시킨다 해요. 그래서 이 대둔근, 그다음 기립근, 대퇴이두, 광배근이 천장관절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이 근육들이 천장관절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아직 추측으로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통이 있는 사람은 엉덩이와 골반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의 약화와 불균형이 있는 경향이 있으며 달리기와 걷기의 충격력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없어요. 좀 덜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효율적으로 흡수를 못하고, 그 다음에 하지 근육이 약해 보행 시 힘을 흡수하지 못하면 보행이거나 운동 중에 요추 안정화 근육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LBP 환자가 요추 주위 근육 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이 우려되는데, 보행 중이거나 또는 리프팅 운동 시에 약하고 피로하고 불균형하고 억제된 근육에 대한 높은 수요는 환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운동 중 유해한 신경근 또는 자세 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LBP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요추 주위 근육 활동이 잘 안 되고 약하고 피로가 빨리 쌓인다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운동을 할 때 그 부위에 더 높은 수요라는 건 활성을 이제 많이 시킨다라는 뜻 같거든요. 과활성 같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운동 중에 안 좋은 신경근 또는 자세 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장기간 운동하는 동안 LBP 환자의 신경근 적응은
보행 역학을 변화시켜서 척추와 요추를 포함한 하지 관절을 부상이나 퇴행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해요. LBP를 겪는 환자들은 주로 움직임으로 인한 통증이나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그 결과적으로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이런 보행에 대한 적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요통 환자들은 부상 전 상태와 비교했을 때 자신들이 좀 덜 활동적으로 느껴지며 의사상담 3개월 이후에도 1년 동안 불편함과 기능장애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해요. 이는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려는 LBP 환자들에게는 좀 안 좋은 문제인데 LBP 환자들은 통증과 기능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치료, 약물 복용을 하거나 또는 활동을 수정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 그래서 공식적인 환자 교육과 안내된 운동 개입, 우리가 운동을 계속 알려준다면 정확하게 요통의 재발 빈도와 개별 요통 사건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으며 요통에 대한 사건의 심각성이라 하면 통증이 좀 줄일 수 있겠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만성 LBP 환자가 직장이나 정상적인 활동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자, 이제 의학문헌에서는 이제 LBP를 겪는 사람들은 보행의 운동학적 변화, 특히 특정 시간 보행 패턴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 해요. 그게 보폭 길이, 보폭 수, 보행 속도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LBP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느린 속도로 걷고 보행 중에 더 짧은 보폭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 LBP 환자들은 활동 중 골반 움직임의 차이와 보폭 간의 가변성이 증가하는 등 운동학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요. 이게 골반 가동범위거든요. 가동범위의 차이랑 그다음 보폭 간의 가변성,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 점점 변화한다라는 거고요. LBP 환자들은 측면으로 몸통이 기울어진, 골반에 걸쳐 몸통의 치우침, 몸통 디비에이션이라고 돼 있어서 일단은 치우침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기울어진 현상 및 감소된 요추 전만 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몸통의 전방 위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근데 서 있을 때나 보행 중에 몸통의 위치 변화는 LBP 환자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는 무게 중심의 공간적 위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서 보행 중 하지 움직임과 힘의 재조직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대충 예를 들어 놨는데 LBP 환자는 보다 어려움 또는 더 빠른 속도에서 걸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속도보다 힙 익스텐션 가동 범위가 감소된 상태로 걷는 이런 적응적인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는 요추 근육 활동의 증가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LBP 환자의 요추 주위 근육 활동의 증가는 무게 중심 위치를 더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몸통의 전방 또는 측면 치우침을 피하기 위한 적응적인 메커니즘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조절한다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도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즉 잘못된 움직임 패턴을 가지고 간다는 뜻이겠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표면 근전도에 대한 실험을 했었는데, 연구가 중간 주파수의 변화는 요추 신전 운동 중 주위 근육의 지구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됐고, 요추 주위의 근육의 높은 피로도는 요통의 존재와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다 하고, 따라서 LBP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장기간의 운동 중에 요추 주위 근육의 피로 속도가 다를 것이라 예상을 했대요. 그래서 근육의 힘 생산 능력은 피로해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LBP를 가진 사람들은 원하는 수준의 활동이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근육의 보상 전략을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코어 스테빌리티가 안 좋으면 이제 몸통에서 올라와서 요추에 조금 과활성을 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LBP 사람들은 이
요추 주변에 있는 그 근육들이 피로도가 빨리 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이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LVP 말고, 아니 요추 그 주위 근육 말고 다른 근육들을 다 끌어쓰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요추 주변 근육의 등척성 수축 테스트로 측정된 요추 신전 근지구력이 낮으면 LVP의 위험 요소로 확인된다고 하는데, 이 바이오링 소렌손 테스트 같은 경우에 제가 다 링크 보내놨거든요. 근데 그냥 백스텐션이에요. 백스텐션 시켜서 몇 초를 버티냐. 근데 이거 로망체어에서 하는 게 있고, 이 글루트 머신에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정확한 거는 그냥 조금 더 그냥 찾아봐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현재 LVP가 있거나 LVP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없는 사람들에 비해 요추 신전 지구력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요추 지구력이 약한 사람은 운동 중에 호흡 불안정한 상태로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모델은 LVP의 재발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요. 고립된 요추 주변 근육의 피로도를 사용한 연구는 통제된 환경에서 운동하는 동안 잠재적인 적응을 위해 코어 안정성이 좋지 않은 시뮬레이션 조건을 만든다 라고 물음표를 해놨죠. 이게 내가 해석을 제대로 했나? 의문이 들어서 밑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 같이 봐요. 리서치 유징 그냥 읽어보고 조금 더 이거를 내가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문맥에 맞게 해석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아니, 여기서 몇 가지 알려주면, 파라스파이널, 이게 그 요추 주변 근육들, 룸바가 요추니까 얘가 요추 주변 근육들 근육이라 하고, 이 시뮬레이트를 내가 뭐 이해했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연구 사용된 마지막에 세팅이지. 세팅, 컨트롤 세팅. 그러니까 고립된 요추 주변 근육의 피로를 사용한 연구는 크리에이트 만들어내는데, stimulated condition of full core stability to study potential adaptation. 이거 아니에요? 어댑션은 적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반적으로 봐지는 거는 고립되어 있는 요추 주변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트 같은 경우 고립충 요추 주변 근육들을 사용하는 이건 리서치거나 문헌으로 해야 되지. 난 연구로 봤거든. 연구 정도 되겠다. 연구에서 봤을 때 얘네들의 크리에이티브 뭐 창조하다 뭐 만들어낸다는 건데 뭘 만들어내는 거야? 가자미군?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코어 스테빌리티의 약함을 만들어내지. 코어 일단. 스테빌리티가 부족했다.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조절된 세팅이야. 조절 상태, 어떤 상태로 조절을 그냥 아이솔레이션 같은 느낌으로 고립된 상태로 조절을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잠재적으로 적응을 하는데 어떻게 적응하냐면은 코어 스테빌리티가 부족한 상태로 적응해요. 그냥 고립된 상태에서 LVP 환자들 같은 경우는 고립된 상태에서 허리가 좋아지게끔 요 주변 코어 운동을 했을 경우 오히려 코어 스테빌리티가 떨어지거나 로 나는구나. 그럼 뒤에 패티브 피로는? 네? 고립된 요추 주변 근육의 피로도를 사용한 연구라고 난 이해가. 이게 파티구나. 비슷한 말이긴 피로를 하겠다. 유발하는 뭐 그런 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그냥 이거 얘네들 말하고 싶은 게 웨이트 같은데.
콜의 주변 부위를 강화시키는 웨이트, 보리 웨이트. 걔네들이 부족한 코어 스테빌리티의 상태, 자극된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거지. 그래서 그게 곧 잠재적인 적응을 만들어낸다. 안드로이드 세팅, 사이즈 통화해. 아, 내 생각날 것 같은데. 진짜? 이해가 됐어요, 다들? 나는 나 지금 커피가 지금 여기 있네. 이거 제 거. 잘 이해됐어요, 이거? 그럼 고립적인 코어 운동하면 잠재적인 적응을 하여서 이제 전체적인 코어 양성이 떨어질 수 있다. 다시? 고립적이 이제 허리 주변 근육을 수행하는 웨이트를 하면 잠재적인 적응을 해서 전체적인 코어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그 코어 스테빌리티를 낮추는 그런 잠재적인 적응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코어 스테빌리티가 낮춰진다기보다는 코어 스테빌리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잠재적인 상황을 적응을 계속 만들어서 운동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느낀 거. 이게 좀 쌈박하게 할 수가 없네. 쌈박하게 내가 딱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는 조금 그 옛날에 운동시키는 그냥 빌더 같은 애들을 까는 글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허리 보시면 코어 약해서 그래요. 코어 운동 할게요. 플랭크를 까는 거예요. 플랭크 고립되어 있는 상태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할 때 플랭크를 생각해봐. 플랭크를 계속 시켜봐라. 그 플랭크는 창조할 거다. 무엇을? 약한 코어 안정화를 상태를 만들 거야. 그 플랭크가. 그래,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상태로 잠재적으로 적응이 되게 될 거야. 플랭크, 허리 아프다고 플랭크 시켜봐라. 코어 안정화 더 떨어진다. 그 말이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나 이거 논문 오늘까지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립 운동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어. 웨이트 트레이닝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딱 느낀 거는 그냥 이 고립된 요추 주변 근육의 피로도를 계속 놔두면, 그냥 계속 피로하게 놔둬 놓으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계속 내가 운동을 하게 되면 코어 스테빌리티가 떨어지는 상태의 잠재적인 이제 적응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어쨌든 어쨌든 이게 안 좋은 그러니까 고립 운동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 이거 자체. 그러니까 이 피로도를 계속 놔둬 놓으면, 놔둬 놓은 상태에서 그냥 운동들을 해버리면 이게 잠재적인 적응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논문에서는 안 나와. 진짜 많이 됩니다. 아니,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거는 사실 이 논문 내용이랑 상관없이 내가 최근에 그걸 고쳐있는 내용이야.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교통만한 거에 대해서 아이솔레이트가 나온다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도 좀 뭔가 딱 하나의 운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요통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 근데 단 하나의 운동으로 처치를 하는 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근데 아니면 앞에 그거 백이스텐션 운동 동작이 나왔으니까. 아니 그거는 그게 테스트. 그러니까 근지구력 관련된 거였으니까 요추 주변 근육이 피로해지면 코어 플래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계속 넘어가면,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요추 주위의 로컬머슬 피로가 이제 기립 자세 제어의 저하를 초래를 했고 신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자세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정적 자세 동안 압력 중심과 질량 중심의 전방 이동으로 정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추 주위 근육 피로에 따른 몸통의 전방 후방 또는 내측 측방의 변동성이
정적 자세 동안 크게 증가를 했고, 이 연구 결과는 요추 주입 근육의 피로가 만성 LBP에서도 트렁크 고유 수용성 감각이에요. 얘를 저하를 유발한다는 걸 관찰되었다고 해요. 나와 있나? 또 나올 텐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나중에 나오냐면 아니야, 이건 나올 거니까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러한 신경 근육의 변화는 코어를 안정화시키는 교육의 피로가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처 메커니즘을 동반하여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LBP가 재발하고 코어 불안정성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요추 근육은 운동이나 활동 중에 주변 근육에 비해 더 빨리 피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따라서 신체는 보행 중 위치 및 신경근적 변화를 통해 기능을 보존하면서 대칭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응할 수 있다. 또 물음표. 앞에 거는 신동이 해석하기 맞겠다. 문맥상. 이거 물음표를 해놓은 게, 왜냐면 앞에서는 더 빨리 피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위치 및 신경근적 변화를 통해 기능을 보존하면서 대칭과 또 균형을 또 유지하도록 적응을 할 수 있다. 좀 좋은 말이 나와서 내가 그냥 물음표를 해놨거든.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좋은 말이 아닐 것 같아서 물음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밑에 한번 해석을 해봐요. 근데 왜 내가 그걸 해놨냐면, 이 프리저빙 펑션이라 해서 기능을 막는 동안이거든요. 뭔가를 막는 동안, 기능을 막는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막는 동안 요렇게 된다 라는 뜻이라서,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이런 빨리 피로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얘네들이 정확하게 움직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막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통해서 다른 근육을 쓴다라고 나는 이해를 좀 했어요. 메인테인, 이게 뒤에 뜻이 뭐지? 메인테인 뒤에 대칭. 뭔가 대칭을 이룬다. 대칭과 밸런스 지속하는, 대칭과 밸런스를 지속하는, 그리고 게이트 중에 뉴로머스큘러와 이제 자세적인 변화에 대한 적응하기. 피로해지게 되면 그 뒤에 문장에 네. 피로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이 동아리들 스로우가 통해서 원어를 통해서 자세와 근신경계석의 변화, 게이트 중에 자세와 근신경계석의 변화를 통해서 대칭과 밸런스가 지속이 유지시킨다고 뇌의 합니다. 적응을 근데 언제? 프리저빙 펑션 동안. 프리저빙 펑션이 좀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피로해져 있는 상태를 프리저빙 펑션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보상작용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인가? 대칭과 균형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대칭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근적 변화를 계속. 그 말이야. 맞지? 투가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 투부조사 목적, 성격. 이걸 이렇게 해놓은 거는, 그렇게 해서 결국 이거는 좋은 느낌이잖아요. 내가 해놓은 거. 부사주의. 그러니까 요게 뭐 보상작용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긴 얘기를 애들 머리 아프다 지금. 나도 머리 아팠어. 그래서 요추 주위 로컬 머슬의 피로에 대한 신경 근육학적 적응도 있는데, 요추 주위 근육의 피로 직후에 건강한 대상자들은 대퇴사두근 신경 활성 감소를 경험을 했대요. 근데 이 대상자들이
대퇴사두근 피로를 경험해 본 적도 없었고 하지 관절이 건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퇴사두근의 모터 유닛이 자발적으로 동원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암시를 했어요. 또한 조깅 중 건강한 사람들은 요추 주위 근육 피로 직후 조깅의 입각기에서 무릎 관절 토크 감소를 경험을 했는데 이 무릎 관절 토크 감소를 경험하는 게 대퇴사두근을 아까 신경 활성을 감소를 시켰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퇴사두근 회피 전략을 시사하게 되고 감소한 무릎 관절 토크는 무릎 관절 손상이나 태화가 있는 사람들에서도 관찰이 되었다 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양상이 무릎 손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관찰되었다고 해요. 오. 이거 완전 그거다. 또 이제 햄스트링 근육의 피로는 대조근이 아닌 재발성 LP를 가진 사람들의 요추, 등척성, 신전 운동의 피로가 증가된 대퇴사두근 억제 변화를 시킨대요. 즉 내가 이해한 거는 대퇴사두근을 우리가 이미 신경 활성이 감소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결국은 햄스트링 쪽에서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빨리 피로가 해질 거고 그 피로도가 이제 요추 등척성 신전 운동의 피로가 이제 증가가 돼서 또 대퇴사두의 억제를 또 시킨다. 그렇게 계속 고리고리 돈다라고 나는 이해를 했거든요. 버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기립근의 발성, 기립근의 피로도가 대퇴사두근을 억제를 시켜. 노 기립근, 로컬 머슬들. 다혈근이나 기립근 아니다. 다혈근이나 이런 애들이겠지. 요추 안정화근들이 떨어지면은 대퇴사두근을 억제를 시킨다. 요추 안정화가 안 되면은 대퇴사두를 억제를 시킨다. 왜? 그래서 내가 아까 홍성이 빙의하고 있다. 요추 안정화가 떨어지면은 대퇴사두근의 근육이 억제가 되면서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또한 햄스트링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또 대퇴사두를 억제할 수 있다. 이거는 내 박현 의원님 케이스. 아까. 빨리 얘들아 머리를 돌리는 걸 멈추지 마. 계속 돌려.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LBP를 가진 사람들이 아마도 그 근육들의 기존의 약화 때문에 그들의 햄스트링 근육을 요추 피로에 따른 적응 메커니즘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무릎 아픈 회원님인데 무릎 아파. 그 코들이 텐던 쪽으로 아니면 파테르 텐던 쪽으로 아픈데 보니까 햄스트링이 짧아. 햄스트링을 미친 듯이 계속 풀어도 다시 좀비처럼 짧아지는 회원님들이 한 번씩 계시거든. 이게 내전근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 요추 안정화로도 접근해 볼 수 있겠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어서 오늘 그 박현 회원님이 한 분 있는데 축구하신 분? 승계신 분? 그분은 그냥 한 번씩 오거든요. 이제 그냥 개인 운동만 오는데 지금은 와서 올 때마다 아픈 데를 얘기해 나한테. 근데 오늘은 이제 요 몇 주 동안 이제 딱 오금 쪽이 통증이 계속 온대.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걸을 때는 괜찮은데 어떤 특정 동작, 뭐 스쿼트를 과하게 했다거나 뭐 하체 운동을 과하게 했을 때마다 아프대요. 그래서 일단은 눕혀서 MAT를 했는데 그 뭐뭐 했냐면 처음에는 햄스트링 쪽 했었고 그 다음 어근근, 귀복근 요 밑에 부분에서는 다 했는데 다 잘 써요. 잘 쓰는데 단지 어근근하고 햄스트링 할 때 통증이 왔었거든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드는 생각이 그냥 햄스트링 과활성화가 계속 되면 어딘가 못 쓰고 있을 텐데 대퇴사두가 아닐까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익스텐션하고 스쿼트 이런 걸 오지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프레스나. 그래서 이건 버티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조건 대퇴사두의 문제다
해서 걔를 해결했는데 그게 이제 호흡. 왜냐면 오른쪽 그 립이 조금 낮았거든요. 낮아서 호흡 쪽 오른쪽 열고 호흡 시키고 그 다음에 퓨엘 라인이랑 요 안쪽으로 하고 나니까 힘이 다 들어왔어요. 그게 아마 이 케이스 같아서. 간다 이제. 자, 이제는 코어의 불안정성과 이제 하지 부상의 위험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요추 골반, 그 다음에 고관절 부위와 하지의 나머지 부분 사이에 관계가 있다. 그냥 요추 골반, 그 다음 고관절, 하지 다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상위는 요통 환자의 무릎, 다리, 발목, 발의 역학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하고요. 마찬가지로 하지 과사용 증후군 및 기타 부상이 있는 경우에 골반 경사도까지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즉 우리가 요통으로 왔지만 요통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지 전체적으로 다 역학을 봐야 되고 골반 경사도까지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최근 리뷰 기사에서 윌슨과 동료들은 코어 안정성은 허리 건강 유지에서 무릎 부상 예방에 이르기까지 근골격계에 여러가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 진술은 다음과 같은 최근 무릎 부상 역학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해요. 뒤에 나올 거예요, 그건. 그래서 하지 부상 위험은 부분적인 코어의 신경근적 기능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는데, 즉 부상 위험도가 우리 코어의 신경근적인 기능이 떨어지면 부상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구를 들어갈게요. 자, 자줄락 이 사람들과 동료들은 이제 운동선수들의 이 횡단면의 몸통 고유 수용성을 측정을 하고, 횡단면에서의 움직임 그 고유 수용성을 그들을 3년 동안 추적을 했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추적 기간 동안 무릎 부상을 겪지 않은 여성, 그 다음에 과 비교해서 무릎 관절 부상을 경험한 여성의 수평면 몸통 활성이 재배치 오류에서 평균 0.7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고를 했는데, 이 작은 차이가 증가된 수평면에서 몸통 활성 위치 오류의 모든 정도에 대해 무릎 부상을 경험하는데 대한 2.9배의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 결국 우리 횡단면에서 몸통 고유 수용성이 이 수치가 0.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은 정도로 조금만 고유 수용성이 잘 안 돼도 무릎 부상 정도가 올라갔다. 2.9배나. 다음 또한 갑작스러운 내가 움직임을 해놨는데 펄추베이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료.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한 최대 굴곡, 신장 및 측면 몸통 변이의 작은 차이는 91% 민감도와 68% 민감도와 68%의 특이도로 무릎 인대 부상에 대한 중요한 예측 변수가 되었고, 이는 트렁크 변이가 클수록 무릎 인대 부상을 예측한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해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코어 고유 수용성 및 신경근육 제어의 작은 차이는 활성 모집단의 하지 부상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즉 코어 고유 수용성이 조금만 또는 신경근육 제어들이 분명히 심하게 안 좋은 게 아닌데 이 부상은 크게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횡단면에는 트렁크 로테이션이잖아. 그렇지. 트렁크 로테이션을 가져간 있어가지고 이 움직임 양을 얼마만큼 가져갔는지 몸이 인지를 못할 때, 이 움직임 인지라는 게 요추에 있는 로브 머슬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고유수용 신경들이 쓰레기가 되어 있는 상태면 움직임의 조절이 0.7 정도로 가기 하는 게 무릎 공사라는 부상의 3배를 증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개쩐다 이거. 미쳤다 이거.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이제 내가 조절을 못하니까 또 그렇게 부상을 당한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운동시켜야 되겠네. 이렇게. 안 돼. 그거 밀면 안 된다. 그거 넘어진다. 여기서 눈 감고 편히 왼쪽으로 30도 가볼게요 했는데 30도를 잘 못 가. 엄청 불안해하고 계속 떨리기만 해요. 그리고 이게
횡단면에 대한 그 폴플렉세션이 안 좋다는 거잖아.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나중에 도관이 박살납니다. 코어 안정 운동하기 어렵게 돼요. 그렇게 되지. 또는 이 사람이 무릎이 이제 인대랑 이런 게 좀 안 좋은데? 그러면 이거 누워야 돼. 갑자기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하면서 그냥 했는데 또 막 덜덜 떨려 잘 못하고 그러면 이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될 수도 있고 진짜 이런 걸 연구하는 이제 다 해가요 우리는. 자, 미쳤다. 당장 1시간째 운동 중에 코어가 불안정하면 이제 자세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성 LBP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제한이 됐어요. 자, 이는 LBP 있는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추 전만증의 상실 때문인데 이론적으로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나 몸통 고유수용성 감각의 감소는 질량 중심의 이동을 유발하여 활동 중 순간적인 하지의 재구성을 초래를 한대요. 이해돼요 이건? 근데 이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가 말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진다. 응. 몸의 중심이 앞으로 간다. 아뭐 거북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몸 전 그건 트렁크들이 방향이 있어. 그냥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당기고 이렇게 앞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심연압을 봤을 때 이게 예를 들어 시상면에서 질량 중심이 더 앞쪽으로 변이가 되면 지면 발력이 시상면의 무릎 관절에 더 가깝게 전달이 되고 무릎 관절 역학이 변경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편심성인 대퇴사두근의 활동에 의해 지면 발력 약화가 무릎 고관절 및 요추 관절을 통해 힘이 근입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우려스럽다라는 게 결국 내가 지면 발력의 그 대퇴사두근 편심성 활동이 때문에 지면 발력이 약화돼서 무릎 고관절 요추 관절을 통해 힘이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근데 LPP 사람들은 여기가 약화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려가 된다. 그래서 요추 주변 근육에 피로가 있는 경우 대퇴사두근 활성화 감소, 억제 증가 가능성과 결합되어 요추 근육 조직이 과도한 양의 힘을 흡수하게 된다고 해요. 코어가 불안정하면 척추 주변 근육이 피로해지고 또는 조절되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해요. 자, 코어 불안정성이 존재할 때 척추 주변 근육의 피로가 되거나 조절되지 않을 수가 있으며 효과적으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자, 본질적으로 이는 요추 환경을 조성하며 약하고 억제된 근육의 과도한 부하가 가해져 요추 골반 및 엉덩이 주변 정적 안정화 조직이 부상이나 퇴화 과정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고 해요. 이 신경근육학적, 운동역학적, 그 다음 운동학적 이 사건의 순환은 이제 불명확한 LBP가 활동적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코어 불안정성 및 LBP 환자와 함께 하는 운동 모델의 미래 연구 영역이라고 해요. 끝이에요, 여기.